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나 미분방 정식을 공부할 때 그 이론이 복소수 범위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소수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이론 전개를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복소수 함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복소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된 건지, 그리고 그 복소수들끼리의 연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는 어떤 직선에 있는 점과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 있지요. 자, 복소수도 그 실수 체계를 확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복소수는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2차원 평면, 즉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평면에 있는 점과 복소수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그런 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복소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실수, X하고 Y라고 할까요? X하고 Y 두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쌍을 만들 수 있죠. 그 순서쌍을 x, y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점과 복소수를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보통 z라고 표기를 할 텐데, 어떤 복소수를 z라고 하면 z는 두 개의 실수 x와 y를 가지고 그 순서상 x, y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z는 x, y예요. 여기에 사용한 x하고 y는 실수고요. 앞에 있는 x는 이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리얼 파트라고 해요. 해서 그런 뜻으로 리얼 파트 오브 z라는 뜻으로 리얼에서 re까지만 쓰고요. 그 뒤에다가 z를 표기해서 이렇게 re 하나 띄고 z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리얼 z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얼 z라고 쓰는 것은 z가 복소수일 때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y라는 이 실수는 복소수 z의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imaginary part라는 뜻으로 I am z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I am z 이렇게 쓰고 imaginary z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imaginary z라고 쓴 것은 z가 복소수일 때 그 복소수의 뒤쪽 부분에 사용된 실수, 그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z가 x, y다 라고 주어져 있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있는 x는 z의 실수 부분, 뒤에 있는 y는 z의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소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xy 평면에서 어떤 점이 있다면 xy 평면에 있는 점이 이렇게 데카르트 좌표를 가지고 x, y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여기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실수축에 있는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 x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사용하면 여기 y축에 있는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가 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xy 평면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데카르트 좌표를 가지고 x, 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복소수 z도 이 점 x, y라고 표현되는 이 점에
어떤 한 개의 복소수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y를 z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하겠습니다. 표기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은 z라는 복소수를 x, 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복소수라는 것이 정의가 되었으니까 우리 실수 체계에서 했던 것처럼 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 복소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연구를 해 보겠어요. 우선 두 개의 복소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복소수를 Z1과 Z2라고 한번 써 볼까요? 그렇다면 금방 정의한 것처럼 Z1이라는 복소수도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Z2라는 복소수도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Z1이라는 복소수는 X1, Y1 이렇게 가정을 하고 Z2라는 복소수는 X2, Y2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어요. 두 복소수 Z1과 Z2가 같거나 다르거나 하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복소수의 실수 파트가 같아야 되고요. 두 복소수의 허수 파트가 같아야 돼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둘 다 같아야 그때 그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은 복소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다르든지 아니면 허수 부분이 다르게 되면 두 개의 복소수는 같은 복소수가 아니지요. 서로 다른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네, 복소수의 상등,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개의 복소수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둘 다 같으면 두 복소수는 서로 같은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소수라는 것이 실수 체계를 확장시킨 것인데 그럼 실수도 복소수의 일종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에는 실수 부분만 있는 거고 허수 부분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우리가 하나의 실수니까 그냥 X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 실수 X는 복소수 표기로 표기를 해보면 X,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니까 허수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래서 X,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실수는 어떤 복소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특별한 복소수를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이 특별한 복소수를 가지고 조금 전에 정의했던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소수 중에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1이 되는 그런 복소수도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복소수는 0,1이지요. 이 0,1이라는 이 복소수를 특별하게 i라고 쓰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i는 0,1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i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소수를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두 개의 복소수가 있을 때 그렇다면 실수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Z1과 Z2가 있습니다. Z1과 Z2를 우선 우리가 소개했던 표기법 그대로 Z1은 X1, Y1, Z2는 X2, Y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표기를 가지고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해볼게요. 우선 덧셈은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Z1과 Z2를 두 개 더한 것, 이것을 Z1 플러스 Z2라고 쓸 거고요. 실수의 덧셈처럼. 그렇다면 Z1은 X1, Y1이고 Z2는 X2, Y2 이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두 복소수를 더했다라는 것은 X1, Y1과 X2, Y2 이것을 더한 거지요. 그때 더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실수 부분끼리 더해줘요. 그것을 실수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되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합니다. 그것을 허수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Z1 플러스 Z2라는 새로운 복소수는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곱셈은 어떻게 하냐? 곱셈은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지만 뒤에서 i라는 복소수, 그 i라는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부를 텐데요. 그 순허수 i를 가지고 복소수를 표현해서 곱셈을 하면 실수에 대해서 곱셈 계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우선 우리 표기법대로 Z1은 X1, Y1, Z2는 X2, Y2 이렇게 표기하고 두 개의 복소수 Z1과 Z2를 곱해 보겠습니다. 곱셈은 실수 부분끼리 곱한 X1, X2에서 허수 부분끼리 곱한 Y1, Y2를 빼준 값을 실수 부분으로 가지면 되고요. 엇갈려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엇갈려서 곱한 것, y1과 x2를 곱하고 x1과 y2를 곱한 것을 더한 값을 이것을 허수 부분으로 갖는 이런 복소수를 두 복소수의 곱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 부분끼리 곱한 것에서 허수 부분끼리 곱한 것 빼준 것, 그것이 새로운 이 Z1과 Z2의 곱셈, 이 곱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고요. 엇갈려서 곱한 것, Z1의 허수 부분과 Z2의 실수 부분을 곱한 것, Y1, X2, 반대로 Z1의 실수 부분과 Z2의 허수 부분을 곱한 것, X1, Y2, 이것을 더한 것을 Z1, Z2의 허수 부분으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예제 1번을 볼까요? Z가 0,1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0,1을 i라는 기호를 사용했죠. 이 i라는 복소수를 제곱을 해볼 거예요. 두 번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z의 제곱은 0,1과 0,1을 곱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i제곱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 i제곱이 특별한 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곱셈 기호대로 이 법칙대로 곱셈을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실수 부분끼리 곱한 것은 0, 0 곱하기 0, 허수 부분끼리 곱한 것은 1 곱하기 1, 실수 부분끼리 곱한 것에서 허수 부분끼리 곱한 것을 빼준 것, 이게 곱셈의 실수 부분이고요. 엇갈려서 곱한 것,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엇갈려서 곱하면 앞에 있는 것의 허수 부분 1과 뒤에 있는 것의 실수 부분 0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의 실수 부분 0과 뒤에 있는 것의 허수 부분 1을 곱하는 거죠. 근데 0이 곱해졌으니까 엇갈려서 곱한 것은 다 0이 됩니다. 그걸 더한 것이 이 새로운 복소수 z제곱의 허수 부분인데 이 값은 0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뒤에 있는 값은 0이었어요. 그러니까 곱셈에 의해서 만들어진 z제곱은 마이너스 1,0이라는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여기 허수 부분이 0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는 거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나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i라는 복소수 0,1이라고 정의를 했던 이 복소수, 즉 허수 단위를 얘기해 주는 순허수 i, 그 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복소수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라는 이 허수 단위, 순허수를 이용해서 0,1이라고 썼던 복소수를 이용해서 모든 복소수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z라는 복소수를 우리 앞에서 썼던 것처럼 x, y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조금 전에 정의했던 덧셈과 곱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덧셈으로 분해를 해볼까요? x, 0하고 0,y를 더해주면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더하는 것이 덧셈이니까 당연히 x, y가 되겠죠. 그렇다면 복소수 x, y는 x, 0과 0,y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복소수 0,y는 0,1이라는 복소수와 y,0이라는 복소수를 곱하면 얻을 수 있어요. 곱셈을 금방 했던 것처럼 계산해 볼까요? 실수 파트끼리 이렇게 곱하면 0이죠. 허수 파트끼리 이렇게 곱하면 0이죠. 그럼 빼줘도 0이니까 이 곱셈의 결과는 실수 부분이 0이지요. 그럼 0, 그렇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엇갈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엇갈려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y죠. 이렇게 곱하면 0이에요. 더하면 y가 되죠. 그래서 이 곱셈의 결과는 0,y죠. 그러니까 0,y를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여기 0,1 하는 것은 우리가 i라고 썼던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x, 0과 y, 0은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실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x라는 실수고요. 뒤에 있는 것은 y라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표기법을 얻었어요. 복소수를 x, y라고 두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i라는 복소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앞에 있는 x 실수 부분 플러스 i 곱하기 뒤에 있는 실수 y 허수 부분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x, y라고 쓰는 거나 x 플러스 iy라고 쓰는 거나 같은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복소수를 z를 x 플러스 i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기법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해서 계산을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복소수 표기법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봤으니까 이 표기법을 이용해서 덧셈, 곱셈 이것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Z1은 X1 플러스 IY1 이제 I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Z2는 X2 플러스 IY2 역시 I를 가지고 표현했죠. 그럴 때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하는 값과 곱하는 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덧셈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 파트끼리 더하고 그리고 허수 파트끼리 더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주면 그것이 덧셈이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i로 표현한다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i 곱하기 y1 플러스 y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복소수를 표현했을 때 더하라고 하면 실수부끼리 더해서 실수부로 주고 허수부끼리 더한 것은 허수부로 주면 되겠어요. 똑같이 i로 표현한 것뿐이지 그것만 다른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곱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곱셈 결과는 실수부끼리 곱한 것에서 허수부끼리 곱한 것을 뺀 것이 실수부, 엇갈려서 곱한 것을 더한 것이 허수부. 그러니까 곱셈의 결과는
x1, x2 마이너스 y1, y2 이것이 실수부 플러스 i 곱하기 허수부는 x2, y1 플러스 x1, y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셈은 곱셈으로 덧셈은 덧셈으로 실수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Z1은 x1 플러스 i, y1이고 Z2는 x2 플러스 i, y2였죠. 그러니까 이걸 실수 곱하듯이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곱한 것,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뒤쪽에 이것과 이것을 곱할 때, 예, 우리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연산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대수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덧셈에 있어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할 테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실수지요.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법칙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x1, x2 둘 다 실수고요. y1, y2 둘 다 실수니까 더할 때에는 실수 체계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복소수의 덧셈도 이렇게 가환이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Z1과 Z2를 더하는 것은 순서를 바꿨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Z1 플러스 Z2와 Z2 플러스 Z1은 똑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도 만족하겠죠.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할 때 실수를 가지고 덧셈을 하는 거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Z1, Z2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 Z3를 더한 거나 Z1에다가 Z2와 Z3를 더해서 그 결과를 더한 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곱셈도 Z1, Z2 곱한 거나 Z2, Z1 곱한 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서 곱셈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실수부와 허수부, 어떤 실수들끼리 만나서 곱셈이 되는 거니까 예, 그 실수 체계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가환입니다. 마찬가지로 곱셈도 결합 법칙을 만족해요. Z1, Z2 먼저 곱하고 거기에 Z3를 나중에 곱한 것이나 Z1에다가 Z2와 Z3를 곱해서 그 결과를 곱한 것이나 다르면 안 되겠죠? 예,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 만족되고요. 복소수의 덧셈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는 실수의 0과 다르지 않아요. 실수의 0을 복소수로 표현하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 그래서 0,0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0,0으로 표현하는 것은 복소수 표현이고요. 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수 표현인데 이것도 복소수에서나 실수에서나 다른 게 아니니까 0은 그래서 복소수의 0도 그냥 0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z를 가지고 오든지 거기에 복소수 0을 더하면 그냥 그 z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은 복소수 0은 실수 0하고 똑같은 거고요. 복소수 0은 복소수의 덧셈 체계에서의 항등원 역할을 하죠. 덧셈의 항등원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수가 다른 게 없죠? 예,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의 1이 복소수에서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해요. Z라는 복소수와 1이라는 복소수, 즉 1이라는 복소수는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도 그냥 실수 1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1,0입니다. 예, 그걸 곱한 것은 그냥 Z가 돼요. Z 곱하기 1이 Z다라는 것은 1이 복소수의 곱셈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죠. 예, 곱셈의 항등원은 1입니다. 덧셈의 항등원은 0이고 곱셈의 항등원은 1이에요. 예, 그것은 실수 체계와 같지요.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복소수 Z를
x, y라고 썼을 때 마이너스 z라는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전부 부호를 바꾼 것,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것을 마이너스 z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z와 z를 더해주면 0이 돼요. 더해서 덧셈의 항등호를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z는 덧셈의 역원이 된 거죠. 그래서 z라는 복소수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z라는 복소수가 z에 대해서 덧셈의 역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z와 마이너스 z를 더하면 0, 다시 얘기하면 0,0이 있죠. 예,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곱셈에 대해서도 역원이 있어야 되겠죠. z라는 복소수 x, y가 0이 아닐 때, 즉 0,0이 아닐 때 그때에만 역원이 있고요. 실수와 같지요. 그 역원은 z분의 1 또는 z 인버스라고 쓸 거고요. z의 인버스 또는 z분의 1은 계산을 하면 실수 부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허수 부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z의 인버스를 이런 복소수라고 약속을 하면 z와 z의 인버스를 곱하면 1이 돼요. 곱셈의 항등원을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z의 인버스는 z에 대해서 곱셈의 역원이다라는 뜻이죠. 예, 이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셈의 역원이 된다라는 것은 z를 x, y라고 했으니까 어떤 복소수 6, b라고 해볼까요? 그것을 z에 곱해서 1이 된다라는 뜻이죠. 1은 1,0이니까 이 곱셈을 해보면 곱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규칙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수 부분끼리 곱한 것 xu에서 허수 부분끼리 곱한 거 yb를 빼주면 돼요. 그게 실수 부분이니까 결과가 1,0이 되려고 하면 그 실수 부분은 1이 돼야 되겠죠. 허수 부분은 엇갈려 곱해서 더한 겁니다. y와 u를 곱한 것 하고 x와 b를 곱한 것을 더하면 되죠. 그게 허수 부분이니까 1,0의 허수 부분은 0이지요. 그럼 0과 같아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곱셈의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연립1차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xu-yb는 1이고 yu 플러스 xb는 0이다라는 연립1차 방정식이 생겼죠. 미지수는 u와 b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u, b니까 그렇다면 u는 첫 번째 미지수고 b는 두 번째 미지수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x, y, y, x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는 오른쪽은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연립1차 방정식을 크레머의 규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크레머의 규칙으로 이걸 풀어볼까요? 크레머의 공식을 쓰면 이 미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행렬식 x, y, y, x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개수 행렬식을 만들었어요. x, y, y, x 이것의 행렬식.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 u는 이 개수 행렬식 분의 첫 번째 미지수니까 첫 번째 열, 여기 x하고 y죠. 이것을 여기 는 오른쪽에 있는 1,0으로 바꿔준 행렬식을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수 행렬식을 d라고 하고 1열을 바꾼 것을 d1이라고 하면 첫 번째 미지수 u는 d분의 d1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크레머의 공식이죠. 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2차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곱한 것 x제곱이죠. 거기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제곱이고 그걸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모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곱한 것은 1과 x를 곱하면 x죠.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y와 0을 곱하면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죠. 해서 x만 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 u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다라고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b는 두 번째 미지수예요. 두 번째 미지수니까
여기 개수행열식을 D라고 했을 때 개수행열식에서 두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1과 0으로 바꿔준 것. 이걸 D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B는 D분의 D2를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는 조금 전에 계산한 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D2는 이렇게 곱하면 이번에는 X와 0을 곱하니까 0이죠. 이렇게 곱한 것을 빼줄 거니까 1과 Y 곱하면 Y인데 그걸 빼주니까 마이너스 Y죠. 그래서 B는 이렇게 허수 부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Z 인버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에 정의한 곱셈의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전에 우리가 순허수 i라는 복소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 i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복소수를 z를 x 플러스 iy다라고 하고 0은 아닌 복소수다라고 가정을 했지요. 그때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을 해봤더니 곱셈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것을 i로 표현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z의 인버스, 즉 z분의 1이죠. 근데 z를 x 플러스 iy라고 썼으니까 그렇다면 z분의 1은 x 플러스 iy분의 1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분수꼴의 수에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그런 경우를 배웠어요. 그것처럼 여기 분모를 실수화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iy에 대해서 이 복소수 x 플러스 iy의 켤레라는 복소수는 여기 허수 부분을 부호를 바꾼 거예요. x 마이너스 iy라는 이런 복소수예요. 이걸 켤레라고 합니다. 켤레. 이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당연히 결과가 같은 결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iy분의 1은 분모에도 x 마이너스 iy 켤레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x 마이너스 iy 켤레를 곱해줬어요. 그럼 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결과를 바꾸지 않죠? 같은 값이죠? 자, 이렇게 켤레를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곱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x 플러스 iy와 x 마이너스 iy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니까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a제곱 모양은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제곱 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iy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iy의 제곱은 i의 제곱, y의 제곱이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빼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래서 분모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그렇다면 분자는 계산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x 마이너스 iy라고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만 하면 됩니다. 실수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고요. 허수 부분은 이쪽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지요. 예, 그래서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곱하기 i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z의 여권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z의 여권은 이것을 그냥 실수 계산하듯이 x 플러스 iy를 실수화하는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z분의 1을 z분의 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지 않아도 z분의 1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Z1은 3 플러스 2i라는 복소수고요. Z2는 5-7i라는 복소수예요. 이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두 복소수를 더한 것과 곱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두 복소수를 더하는 것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죠. 실수부끼리 더한 것 실수부로 주면 됩니다. 그럼 3과 5를 더해서 8이고요. 허수부끼리 더하면 2와 마이너스 7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5가 허수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8 마이너스 5y라는 복소수가 되겠죠. 곱셈을 계산해 볼까요? 곱셈, 실수부끼리 곱한 것에서 허수부끼리 곱한 걸 빼주고요. 엇갈려 곱한 것을 더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결과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부끼리 곱해 볼까요? 3, 5 곱하면 15고요. 거기다가 허수부끼리 곱해 볼까요? 2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14인데 그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29가 되고요. 실수 부분은 29, 허수 부분은 엇갈려 곱할 거니까 2하고 5를 곱한 것, 그리고 3과 마이너스 7을 곱한 것, 이걸 더하면 되죠. 그러면 2하고 5 곱하면 10이고요. 3과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2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어요. 해서 결과의 허수부는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되는 복소수는 29 마이너스 11i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곱셈의 여건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Z2의 인버스는 Z2분의 1이고요. Z2는 5-7i니까 5-7i분의 1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5-7i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이 켤레예요. 5 플러스 7i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같죠.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분모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렇다면 5의 제곱 25에서 7i의 제곱 49,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9. 이것을 이렇게 빼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4. 그래서 분모가 74가 됐고요. 혈렬 곱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놓을 테니까 5 플러스 7i라고 두고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해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74분의 5, 허수 부분은 74분의 7. 그러니까 이 결과가 되는 즉 Z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74분의 5 플러스 74분의 7i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복소수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덧셈, 곱셈, 그리고 곱셈의 여건까지.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작업을 해본 거죠. 사치견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